처음 빌딩을 지을 때 어떠한 자격을 필수로 갖추고 있는 업체나 그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될까요? 쉽게 뭐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을 짓는 거하고 병원에 가는 거하고 아파서 아무 병원에나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자격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여러 해석이 되지만은 이 자격증이란 게 저희는 첫 번째로 주거자와 그 사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제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의미는 아마 의사나 변호사, 다른 자격증에도 그게 제일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나 상가, 건물, 구조물들을 사시거나 변경하시거나 또 짓고 싶을 때는 항상 자격이 있으신 분, 미국에서는 대체로 주 단위로 이제 자격증을 받거나 취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이 자격증을 건축사, 그 다음에 건축 디자인, 설계, 구조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병원에 가셔도 안과에 가시고 신경과, 내과, 외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을 지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집이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집에는 골격이 있고 또 파운데이션도 있고 전기 시스템, 그 다음에 물이나 하수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걸 비교해 보자면, 전기는 신경에 비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수구, 물, 가스,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 내장 기관에 비유할 수 있겠고, 뭐 골격은 뼈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어느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한 사람한테 맡기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거지나 건물에 상주하시나 오실 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게 갬블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항상 집이나 상가나 짓거나 변경하실 때는 주 단위의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는 방법은 그분들이 자격증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주마다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격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니 거기에서 회사명이나 이름을 올려보시면 자격증의 유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코스트에 관해서. 이 코스트가 10,000불에서 1,000불, 100불 뭐 그런 단위로 바뀔 수도 있는데, 돌팔이 의사를 싼 값에 찾는 것에도 비교할 수도 있죠. 뭐 안전이나 그런 필수 체크 부분을 뒤로 하고 일단 그런 거 먼저 여쭤보신다. 제일 큰 컨선이 이제 돈입니다. 내 자기 소유의, 제가 이제 집을 짓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티피컬한 스타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계를 만약에 문의를 드리면 초기 설계 비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컨벤셔널한 집들, 20만 불에서 한 40만 불 정도의 집들, 그리고 커스텀 하우스의 집들, 설계 비용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비례하는 가격 단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집에 있어서도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겠지만은, 이 집을 사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면 집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기의 감성과 비용을 들여서 짓고 싶으신가, 다른 말로 하자면 얼마나 이쁘게 화려하게 짓고 싶으신가에 따라서 우리 디자이너들의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집이 50만 불이다. 보통 이 설계 비용에 들어가는 건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으로 축적해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 공사 비용의 5에서 한 8% 정도가 설계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 비용이라는 것이 공사하는 입장에서 컨스트럭션 코스트를 말씀하는 거죠. 보통은 10%에서 한 15% 정도의 애디셔널 밸류가 생기니까, 집을 이제 파시거나 50만 불이면은 10만 불에서 한 15만 불 정도의 상한가 가격을 기대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원래 항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의 시세를 얘기할 때는 항상 부동산이 끼고 그런 부동산 시세를 얘기하는데, 건축이라던가 설계 여기에서는 철저히 이제 건설 초기에 그런 단가를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첫 삽을 뜨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뭐 설계 비용은 당연히 있으시겠고, 그 외에 행정에 관한 비용들, 설계에 관한 퍼밋에 관한 세금들, 피, 설계 들어가기 전에 또 하셔야 할 설베이가 있죠. 설베이도 종류가 프로퍼티 라인을 재확인하는 바운더리 설베이들 하셔야 되고, 또 나무를 자르셔야 되면 또 어떤 종류의
트리가 그 바운더리에 있는데 그 뭐 종류나 사이즈나 높이, 장소 등을 확인해주는 트리 서베이, 그리고 그 밑에 그 땅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에 옛날 유적지가 있다거나 폐기물이 있다. 그러면 기대하셨던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시죠. 그래서 그 언더그라운드에 무엇이 있나 하는 그런 서베이, 조사, 테스팅, 그리고 또 하수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존의 하수도, 뭐 유틸리티, 워터, 그다음 가스, 전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테스팅 피들이 있는데 그 비용도 저희가 볼 때는 총 공사비의 3%에서 4%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공사 초기 설계에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전문 업체랑 의뢰를 하지 못했거나 그런 포인트를, 체크 포인트를 다 이렇게 못 잡아주고 공사가 그대로 진행된 케이스가 있어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네. 이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떨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집주인분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맡아 하시는 컨트랙터 분이시나 이 자격이 미달이 되시는 분이 진행하셨을 경우 이걸 숙지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럼 결과가 무엇이냐? 그 과정에서 시나 카운티에서 발각될 경우에는 일단 경고를 받게 됩니다. 1차 경고를. 먼저 퍼밋을 받으셔야 됩니다.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뭐 도면 설베이, 제가 말씀드린 그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네.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을 진행하게 되면 2차 경고를 받으십니다. 2차 경고에는 이제 법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인이나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2차 경고 후에는 어떤 시한이 기간을 법원에서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30일 안, 60일 안에 모든 것을 퍼밋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경고를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2차 경고 후에는 3차 경고를 받게 되시면은 이제 이 경우는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돼서 이제 그 관할 구역의 형사 관련 법규대로 아마 처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네. 처벌을 이렇게 뭔가 고발을 하게 되는 측은 카운티가 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건축하고 있으면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소음과 그 다음에 쓰레기들, 대부분 많은 고발은 이제 이웃에게서부터 오게 되죠.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경찰 기관 중에 코드 인포스먼트 기관이 있는데 이분들도 경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계속 이 순찰을 다니시면서 불법으로 진행하는 공사를 네. 적발하는 일이 그분들의 주 업무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케이스에서 고발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1차 초기 설계 규정 무시하면 카운티에 발각되고 2차는 설베이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가 되면 법원에 참여, 3차는 민형사 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퍼밋을 통해서 이 프로퍼티가 지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레코드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공사가 시작됐을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월스트 케이스를 이제 지어놓은 거를 이제 허물어야 되는 경우. 빌딩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베이, 그러니까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도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베이가 필요하다는 네. 거죠. 퍼밋을 이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퍼밋이란 단계가 일단 이 과정을, 안전 점검 과정을 저희 말고도 이제 이 시나 카운티나 주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주는 단계거든요.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안 받은 경우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퍼밋을 안 받고 뭐 집을 증축시키셨거나 지하실을 언피니시된 지하실을 피니시를 하신 경우에 네.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퍼밋 안 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 커버리지가 적용이 안 돼서 손해를 보시는 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관련 보험이 있음에도 있음에도 퍼밋이 없기 때문에. 예, 퍼밋이 없기 때문에 뭐 화재도 있을 수 있고 홍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연재해 커버리지를 적용 못 받으신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전에 그 다른 업체가 이제 사용했던 공간의 일부를
변형해서 재건축하려고 해요. 창고라든가 동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게 이제 디자인이 됐던 곳의 일부분을 동선 위치라든가 창고라든가 그 위치를 변경해서 이제 사용을 원하셨어요. 상담을 직접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딱 이 상황에서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뭐 수백 번, 수천 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넓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알고 악용하는 일부러 악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소송을 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보통은 돈으로 합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해 두시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를 뭐 나쁜 일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관공서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이 하시게 되면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언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에 그 서류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갖고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 하나를 제출하시고 다시 뭐가 필요하다 다시 오셔서 준비해서 또 가시고 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출되고, 그리고 거기서 관공서에서도 이 서류를 다 풀셋으로 컴플리트하게 받지 못하시면 또 이 리뷰라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좀 기초적으로 이제 첫 시작 단계에서 좀 필요한 질문들을 제가 오늘 드렸었는데요. 건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짧은 조언 하나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집 짓기를 병원같이 하라, 뭐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종합병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병원에 가셔서 그 분야의 전문인 분한테 병의 원인을 찾으시고 해결을 찾으셔야 되는 것처럼,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고 경험이 충분하시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한테 가셔서 꼭 하시고, 이제 저희도 자꾸 병원에 비교하는데 종합적으로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회사이기 때문에 찾아오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전문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